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현은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82쪽 나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오디오북을 들으셨다면 전체 내용 파악 다 되셨을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본문 풀이 한번 하면서 중간중간 필기하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의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돼 있고요. 큰 제목, 그 위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많이 읽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며칠 전에 유퀴즈 온 더 블럭 그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근데 유재석하고 조세호가 같이 서울대 의대를 갔더라고요. 서울대 의대에 그 학생들이 이제 지금 벌써 의사가 된 사람들이야. 의사가 된 사람들의 인터뷰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서울대 의대에 갈 수 있냐, 진학을 할 수 있냐, 어떻게 공부를 했냐, 학창시절에.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유재석이. 그랬더니만 어떤 여자 선생님인데,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교과서를 총 5번을 읽었대요. 근데 교과서에 있는 모든 글자를 다 읽었대. 모든 글자를. 그래서 어떤 것까지 읽었냐면, 뭐 사진 밑에 있는 사진 설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외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꼭 외우라는 소리는 아닌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읽는 것을 귀찮아하면 안 된대요. 읽는 것. 글자를 읽는 것을 좋아했대요. 그 사람은. 그래서 글자를 읽는 것을 되게 요즘은 조금 직관적인 게 되게 많잖아.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꼭 글자를 읽지 않아도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그치? 그리고 큰 글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작은 글자도 하나씩 꼼꼼하게 읽어 버릇하는 그런 습관이 여러분의 성적을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네, 좀 각설이 길었고요. 다시 한번 요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글을 쓸 때 주제를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글의 주제와 세부 내용이 밀접하게 연관되도록 통일성을 고려해야 된대요. 자, 주제와 세부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되도록 하는 게 무슨 성? 통일성이다. 통일성. 통일성이 다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내용을 밀접하게 쓰는 거.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쓰는 과정을 살펴보고 한 편의 글을 완성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보물을 찾아 떠난 여행, 민지와 지훈이가 글을 쓰기 위해 나눈 대화를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했어요. 지훈, 민지야, 글쓰기 과제는 잘 준비하고 있어? 자신의 꿈과 관련한 글쓰기라서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 무엇부터 써야 될지 막막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지가 나는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수업 시간에 배운 글쓰기 과정을 정리해봤어. 글쓰기 과정을 알아두면 좀 더 체계적으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대요. 네, 글쓰기 과정을 알아두면 좋은 점이죠. 좀 더 체계적으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글쓰기 과정을 알아두면 좋은 점. 글쓰기 과정을 알아두면 좋은 점입니다. 네,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한번 밑으로 내려서 살펴보겠습니다. 글쓰기 과정, 뭐 계획하기, 내용 선정하기, 내용 조직하기, 초고 쓰기, 초고는 이제 처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고쳐 쓰기, 이런 과정들이 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계획하기는 글의 목적이나 주제, 예상 독자를 정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글쓰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부분인데, 내용 선정하기는 그럼 뭐냐? 글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자료를 많이 찾아봐야겠죠? 네. 내용 조직하기, 그 찾은 자료 중에 뭐를 넣고 뭐를 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게 내용 조직하기야. 그래서 글의 개요 작성하기, 선정한 내용을 글의 흐름에 맞게 배치하고 배열하고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는지 살펴보자 라는 거. 그 다음에 초고 쓰기는 개요에 따라 글로 표현하기. 그래서 목적, 주제,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글을 쓰되 한 번에 완벽한 글을 쓰려는 부담을 버리세요. 왜냐면 어차피 고쳤을 거니까 일단은 한번 써보는 거야. 대충 개요에 따라서 순서에 맞게 내가 짠 개요에 따라서 대충 한번 초고를 작성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정 들어갑니다. 고쳐쓰기.
초고를 다시 읽으며 다듬기. 그래서 주제와 관련하여 글의 내용, 구성, 표현 등을 평가하고 내가 스스로 다시 읽어보는 거야. 읽어볼 때 가장 좋은 방법. 입으로 소리 내어 읽어보면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 보여요. 느껴져요. 어느 부분이 좀 어색하다. 어느 부분이 좀 이상하다. 이런 부분들이요. 입으로 소리내어 표현해서 읽어보면요.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쳐쓰기 전에 입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 추천드려요. 자, 밑에 글을 쓰는 전 과정에서 글쓰기 활동을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어. 글의 주제를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 통일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 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교과서에서 찾아서 이 민지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지훈이가 하는 말이 글쓰기 과정에서 통일성을 고려해야 주제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네, 통일성을 고려해야 주제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은 뭘까요? 통일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죠. 통일성을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민지한테 너 어떤 내용의 글을 쓸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민지가 내 꿈이 여행작가가 되어 세계 문화유산을 모두 가보는 것이잖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반 친구들에게 세계 문화유산을 알려주는 글을 쓰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지는요. 누구에게? 우리 반 친구들에게 뭐를? 세계 문화유산을 알려주는 글을 쓰고 싶대요. 우리 반 친구들이 뭐가 되는 거야? 예상 독자가 되겠습니다. 예상 독자.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 이게 뭐가 될까요? 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글의 목적. 지금 중간에 지금 종소리가 한번 들렸죠, 여러분? 네, 지금 선생님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3학년 형아들이 지금 그 등교 계약을 해가지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학교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생생하게 학교 종소리까지 이렇게 녹음이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지훈이 갈게. 세계문화유산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네가 쓴 글을 읽으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민지가 먼저 우리와 가까운 아시아의 세계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글을 쓴다고 해요. 네, 똑똑하네요. 그치? 얘는요 벌써 계획이 다 있어요. 민지 넌 계획이 다 있구나. 그치? 민지는 계획이 있어. 어떤 계획? 아시아의 세계 문화유산을 소개한대요. 이게 바로 글의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세계 문화유산을 소개할 때 뭐를 중점적으로 할 거냐? 바로 가치. 세계 문화유산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쓸 거래. 세계 문화유산의 무슨 유래 이런 거를 중심으로 쓸 수도 있잖아. 그런데 얘는 가치를 알리는 글을 쓴대요. 자, 그리고 글을 블로그에 올려서 더 많은 친구와 공유하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훈이가 완성된 글이 기대되는 걸 나도 우선 글쓰기 계획부터 세워봐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둘의 이야기, 둘의 대화 지금 잘 이해되셨나요? 네, 지금 글쓰기 과정과 글을 쓰기 위해 계획한 그런 내용이 담긴 대화입니다. 글쓰기 과정에서 주제를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죠? 통일성을 고려해야 함을 둘 다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민지가 그거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계획할 건지에 대한 단계를 지훈이한테 알려줬고 지훈이가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끝나는 그런 대화입니다. 잘 이해되셨죠? 네, 어려운 대화는 아니었고요. 여러분께서 충분히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